그런데 페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가끔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 합금자석이라고 합니다. 좀 강자성체 일종이에요. 산화철을 주성분으로 만들어진 투자율이 높은 강자성체. 이 강자성체를 인공적으로 전자석 만드는 겁니다. 영구자석 만드는 거예요. 주로 영구자석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합금입니다. 강자성체예요. 이것은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제가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Ferrite is a ceramic material made by mixing and firing large proportions of iron. 철로 만듭니다. 저 아이언 옥사이드 Fe2O3죠. rust blended with small proportions of one or more additional metallic elements such as 들어간 재료예요. 스트론튬, 바리움, 망가니스, 니켈, and 징크 등을 첨가해가지고 만든다. 페라이트는 합금자석인데 강자석 일종이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성분은 Fe하고 철하고 산소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만듭니다. 자, 이제 자기차폐라는 게 있어요. 자기장이 인간의 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구 자기장에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몸속에 혈관에 피가 흐르는데 피 속에 헤모글로빈이 있는데 그 안에 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구장에 딱인데 이보다 강하거나 또는 약하면은 몸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한 자기 같은 경우는 차폐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강력한 자기를 만들었는데 어느 특정 부분은 예를 들면 인체는 보호해야 된다, 뭐 해야 되는 경우에 우리가 그걸 자기 차폐 또는 마그네틱 쉴딩이라고 합니다. 마그네틱 자기 차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정한 공간을 자석을 흡수하는 성질이 큰 흡수해야 됩니다. 자석을 흡수해야 돼요. 그러면 뭐 강자성체가 됩니다. 큰 강자성체로 둘러싼다. 내부 자기장 영향으로부터 차단한다. 주로 뭘 쓰느냐? 강자성체 중에서도 철을 써요. 철. 그래, 자기 차폐는 철로 합니다. 아이언으로. 여기 그림이 있는데 요 내부 영역을 외부 자기장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이언 링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쌉니다. 싸면은 자기력선이 이와 같이 해서 나가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를 보호합니다. 보호한다는 게 쉴딩 하는 거죠. 자기력선이 들어오지 않도록. These field lines have to be evenly spread out. evenly는 균일하게 들어와서 균일하게 다시 spread out 된다. 이때 이 부분을 보호하는 겁니다. 뭘로 만드느냐? 대부분 철이다. 강자성체로 만들어야 된다. 강자성체가 자기력선을 흡수해서 이렇게 흡수해서 빨아들여서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이와 같이 된다. 이 메타 물질에서 클로킹이라는 게 나옵니다. 클로킹. 조금 다른 얘기인데, 클로킹이 이제 반사파가 안 생기게 하는 거예요. 아주 유사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자기력 곡선을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히스테리시스 커브 또는 어떤 히스테리시스 루프 또는 BH 곡선 또는 투자율 곡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어떤 물질이 있어요. 물질에 H를 가해요. X가 H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B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H가 0입니다. 0에 출발합니다. 0에서 쭉 자기를 올려요. 자기를 올리면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가면 더 이상 증가를 안 해요. 이 B값 증가 안 합니다. 요쪽이 H고 이쪽이 B예요. 세츄레이션이 됐다. 그러면 완전히 한쪽으로 들어선 겁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줄입니다. H 값을 줄이면은 H를 0에 두어도 어땠습니까? 자기가 남아있어요. 이만큼이 0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바퀴 다시 돌아와요. 딱 돌아와서 이 0으로 만들려면 반대 방향의 H를 가해야 됩니다. 상당한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계속 H를 증가시키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정렬하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정렬한 다음에 다시 늘어나지 않아요.
B값 증가하지 않습니다. 반대방향 세트되면. 그래서 H를 다시 증가시키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요와 됩니다. B가 H와 반대방향을 타면 투자율 음수다. 그렇죠. 어디가 투자율 음수냐면 여기 B는 플러스고, 그러니까 B가 뮤 H인데 B와 H가 부호가 같아야 되는데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B와 이쪽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은 B와 H가 방향이 부호가 같은데 여기하고 여기는 부호가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뮤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B와 H가 많은 면적이 자기 에너지로 강조합니다. 그리고 U라는 게 뭡니까? 자기 에너지 밀도가 2분의 H.B예요. 됩니다. 그래서 H와 B가 만드는 요 곡선, 요 면적이 바로 자기 에너지가 됩니다. 자기 에너지가. 강자 성체일수록 면적이 넓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게 요 값이 크고 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강자 성체가 아니고 상자 성체가 오면은 작습니다. 여기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얇아져 가지고 면적이 적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강자 성체일수록 면적이 없습니다. 요 면적이 바로 자기 에너지입니다. 자기 에너지예요. 요 값을 전체 적분한 거예요. 적분한 거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강자 성체의 특성이 뭐냐? 면적이 넓어야 하는 거예요. 그림이 약간 움직였습니다. 약간 움직였는데, 자,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갔다가 세트웨이션이 일어나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H를 감소시키면은 이렇게 해서 H 0이 되더라도 남아요. 이걸 우리가 잔류 자석 밀도라고 합니다. B에서 잔류 자석 밀도라고 해요. 이 빨간색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전자칠판에 옮기면서 따라왔습니다. 요게 잔류 자석 밀도예요. 자, 반높이라고 했습니다. 반높이. 왜 그러냐면 여기서 옆이 높이 절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증가시키면은 드디어 0인 지점이 나옵니다. B값이 0인 지점이 나와요. 이걸 우리가 보자력이라고 한다. 항자력이라고 한다. 이 폭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보자력이다. 보완한다. 보가 그런 얘기입니다. 강자 성체일수록 높아요. 이게. 반면에 강자 성체 아니고 상자 성체로 가면은 이것도 좁고 좁아요. 면적이 전체적으로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점점 H를 증가시키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하면 세츄레이션, 포화도에 더 이상 커지지 않아요. B 값이. 반대 방향으로 다시 H를 걸면은, 반대 방향에 H를 걸면 이제 B가 감소하는데 0이 돼도 남아있죠. 이제 반대 방향에 잔류 자석밀도 남아있어요. 0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더 가해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반대쪽에 보자력이 생겼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가고 이와 같은 면적을 그리게 된다. 이 면적이 바로 강자 성체의 에너지입니다. B하고 H 곱하니까 에너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정리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면적이 넓으면 잔류자위가 강함으로 영구자석재를 적당하다. 그렇죠. 영구자석은 남아야 됩니다. 많이. 그러나 전자석은 켜면은 자력이 있어야 되고 끄면은 자력이 없어야 돼요. 영구자석은 반대죠. 면적이 넓으면 영구자석재를 적당하다. 반면에 면적이 좁으면 잔류자위가 적게 남으므로 전자석 재료를 적당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전자석으로 써야 할 것인가 영구자석으로 써야 할 것인가 그건 pH 커브를 그려보면 합니다. 히스테리시스 루프를 그려보면은 면적을 봐가지고 이건 영구자석감 이건 전자석감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실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뭐냐 바로 B와 H가 만드는 면적이다. 이게 열로 소모되는 자기 에너지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파수비례입니다. 주파수에 제가 그 식은 유도하지 않았는데 주파수에 비례해요. 히스테리 손실. 그러면 히스테리 손실이 많이 있느냐?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와류 손실이라고 하는데 와류가 뭡니까? 맴돌이 돈다는 얘기예요. 자성체의 자속의 변화로 기전력이 생산되면 자속의 시간에 따라 변하면 뭐가 생겨납니까? 자속이 변하면 기전력이 볼테이지 생기는 거예요. 생성되면 와전류가 생긴다. 맴돌이 전류라고 합니다. 맴돌이 전류. 맴돌 전류가 흘러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 이때도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pH가 만드는 것이
소모되는 게 자기는 히스테리 손실이고, 자석체 내에서 자석 변화가 생겨서 맴돌이 전류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이제 와류 손실 또는 와류 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파수 제곱에 비례합니다. 주파수 제곱에. 그래서 히스테리 손실은 F에 비례하고, 와류 손실은 F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고주파일수록 손실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맴돌이 전류 와류손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있어요.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그 자체 성질이기 때문에 이건 줄이기 어렵습니다. 못 줄이는데, 와류손은 맴돌이 전류는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줄이느냐? 적층기법입니다. 그 맴돌이 전류의 그 컨투어 경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중간에 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압기 철심을 보면은 하나의 철심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얇은 게 쌓여 있어요. 쫙 쌓여 있어요. 그게 바로 맴돌이 전류 안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와류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적층기법 씁니다. 적층기법이라고 합니다. 와류 손실은 적층기법으로 피해갈 수 있다. 히스테리 손실은 안 된다. 열로 어쩔 수 없이 열로 소모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화 밀도, 약간 수식적인 분위기가 되는데, 전기에서 전류 밀도 정의하는 것처럼 자화 밀도를 정의하게 됩니다. 마그니처시라고 해요. 자화를. 자화, 자기화, 자석화 이런 말이에요. 자화 밀도, 마그니처시인데, 밀도기 때문에 뭐에 대한 밀도냐? 단위 면적에 대한 밀도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J로 쓰는데 웨버 퍼 미터 제곱이에요. J고 단위가 웨버 퍼 미터 제곱이다. 이 전류 밀도는 어떻게 해요? 전류 밀도는 암페어 퍼 미터 제곱이죠. 전류 밀도는 마그네틱, 일렉트릭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성체를 자개 속에 넣었을 때 자석이 드는 정도다. 자화를 단위 면적당 자기 모멘트라고 해요. 단위 면적당 자기 모멘트의 단위가 웨버입니다. 앞에 썼습니다. M이라고 했어요. M의 자기 모멘트가 M이라고 했습니다. 자화 밀도라고 한다. 자화 밀도. 전류 밀도에 대응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J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 전류 밀도에 대응하면 여기서는 이제 분극에 대응해요. 분극에 대응합니다. B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B를 μ0 H에, 그러니까 어떤 물질 속에다가 H를 걸어요. 그럼 H가 만드는 기본값, 공기 중에서 값에다가 J가 생기는 겁니다. 이만큼 이제 따로 생기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유전체 집어넣는 거 똑같아요. 유전체 없을 때 공기 중에서 입실론 2인데 전속 밀도, 여기에 유전체로 생기는 것이 P입니다. P만큼 생긴다. 그죠?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J는 어떻게 되느냐? J는 여기서 P가 어떻게 되도 마찬가지예요. J는 단위가 자속 밀도의 단위입니다. 마치 P의 단위가 전속 밀도의 단위가 똑같아요. J는 어떻게 되냐면 B에서 μ0 H를 빼야 되니까 B가 뭡니까? μr μ0예요. 그러면 μr μ 마이너스 1 μ 곱하기 μ0 H가 됩니다. 요걸 B로 쓰는 거예요. B가 다시 하겠습니다. B가 μH 인데 이게 μr μ0 H예요. 그래서 이 μ0H는 μr분의 B입니다. B가 B인 거예요. 그래서 요 μ0H를 이렇게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요와 같이 바꿔놓습니다. 요와 같이 바꿔놓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μr 마이너스 μ0H가 1 마이너스 μr분의 1 B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와 유사하냐면 분극에서 P는 D 마이너스 입실론 1이에요. 이걸 다시 입실론 R 마이너스 1 입실론 0 곱하고 요걸 D로 바꾸면 H를 B로 바꾸듯이 이를 D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1 마이너스 입실론 R분의 1 D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1이 원래 값에서 요만큼 빠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래 값에서 뮤r분의 1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용하게 쓰는 것이 이 분위기에서는 요 식이에요. 이 식입니다. P가 요거와 같다. 요쪽에 그 자화에서는 이 식입니다. 자화에서 이 식이에요. 1마이너스 뮤r분의 1이다. 양쪽이 1대1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칭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의 단위가 D 전속 밀도일 듯이 J의 단위는 여기 자속 밀도 같습니다. 자, 자화와 분극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양쪽을 우선 디피니션입니다. B는 뮤제로 H 플러스 J이고 D는 이플론 제로 E 플러스 P다. 그래서 J를 구하면은 J를 항으로 옮기면은 B 마이너스 뮤제로 H 이걸 묶으면은 뮤R 마이너스 1 뮤제로 H인데 이게 뮤R로 나누는 겁니다. 뮤R로 이걸 나누는 거예요. 뮤R로 나누면 뭐 됩니까? B 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뮤R분의 1 B가 됩니다. P도 마찬가지예요. D와 같은데 D 마이너스 이플론인데 이플론 마이너스 1로 빼면은 이플론 제로 2가 됩니다. 이걸 이플론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D가 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이플론분의 1 곱하기 D가 된다. 양쪽이 아주 비슷해요. 그 다음에 자화율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자화율은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자화율은 뮤제로 곱한 것까지. 우리가 카이입니다. 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자화율은 진공값으로 나눠버린 거예요. 진공값으로 나누면은 요 앞에 실수값만 되는데 여기 비자화율이에요. 비자화율이 이 상자성체가 돼요. 상자성체는 뮤r이 1보다 크니까 이게 상자성체는 이렇게 됩니다. 상자성체는 마찬가지죠. 그런데 반자성체는 돼요. 뮤r이 1보다 작으니까 0이 됩니다. 이제 반자성체는 이와 같습니다. 알 수 있어요. 분극률. 마그네틱에서 카이 M이라고 썼다면, 이게 일렉트릭에서 여기서 카이 2라고 썼습니다. 분극률은 유사하게 이플론 마이너스 1이에요. 곱하기 요만큼이 분극률입니다. 비율 분극률. 비분극률은 진공값으로 나눈 겁니다. 이플론 0을 빼버리면, 요와 같이 주어집니다. 이플론 마이너스 1.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로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은 비자화율입니다. 자화율이 아니고 비자화율. 비분극률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수 곱한 것만 있지. 상수입니다. 진공값을 곱고 양쪽이 똑같아요. 비분극률은 이플론 마이너스 1. 비자화율은 뮤r 마이너스 1로 주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뮤r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뮤r 마이너스 1은 0보다 큰 것이고, 뮤r이 1보다 작은 것은 뮤r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은 겁니다.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정의할 수 있어요. 비자화율을 쓰면은. 자, 이제 감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자력이 뭐냐? 감소시킨다. 앞에 감조가 자기열대 그 자자입니다. 감자력은 뭐 H 프라임 또는 뭐 H D 마그네티에이션 해가지고 어떤 책 보면 H 프라임이라고 안 쓰고 D라고 썼습니다. 같아요. H 프라임 같습니다. 자성체를 자기 H에 둘 때 자성체 내부에 생기는 반대 방향의 자게 그렇습니다. 자성체 유전체도 마찬가지. 유전체 넣으면은 반대 방향이 생기듯이 자성체를 자기에 둘 때 반대 방향의 자기가 형성된다. 이걸 우리가 감자력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자성체 내부 알자 자개는 H에서 H0에서 반대 방향 뺀 겁니다. 이만큼 뺀 것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H와 H0 관계가를 우리가 이와 정의합니다. H는 1 플러스 괄호 열고 뮤r 마이너스 1 이게 뭡니까? B 투자해야 돼요. 곱하기 n 어떤 상수입니다. 분의 1 곱하기 H0. 그러니까 내부 알자 사이가 요와 바뀝니다. 이걸 다시 쓰면은 n 이렇게 주어져요. 뮤r 마이너스 1분의 1 h분의 h0 마이너스 1이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 감자율이라고 한다. n이 감자율입니다. 감자율. 그래가지고 D 마그네티션 팩터
그러니까 D 마그네슘 벡터 이렇게 되겠죠. DF다. 네, 요 값이 항상 0과 1 사이에 있다. 0과 1 사이에요. 예. 그런데 가는 쪽이 적어요. 같은 세상이라도 가늘다는 뜻이에요. 가느면은 영에 가깝습니다. 대표적인 예, 이거 물어볼 때 감자율 물어보는 거예요. 요 n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숫자에 불과하니까 h하고 a0, h는 답이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만 남겼죠. n을 물어보는데 두 가지 말하면 됩니다. 솔레노이드와 토로이드는 0이고 가느니까 솔레노이드와 토로이드는 0이고 9는 3분의 1이다. 솔레노이드와 토로이드는 0. 이것은 다음에 9는 마이너스는 뜻이 아닙니다. 3분의 1입니다. 영국에서 존재하는데 9는 3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와 토로이드는 0이다. 뭐 이상적인 겁니다. 이상적인 솔레노이드와 토로이드예요. 0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솔레노이드와 토로이드 0, 9는 3분의 1. 그런데 9 같으면 XYZ치고 대칭이니까 무조건 3분의 1인데 얇은 판이나 가는다라는 도선은 이제 방향에 따라 달라요. 이런 얇은 디스크는 X방향, Y방향은 0입니다. 0인데 여기에 수직인 G방향은 1이에요. 1입니다. 그 다음에 thin rod, 예를 들면은 토로이드나 솔레노이드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는 G방향, 가는 방향입니다. 이쪽 방향은 0입니다. 0인데 X방향이나 Y방향은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이다. 그 다음에 9는 뭐 대칭이니까 전부 다 9는 다 3분의 1입니다. 시험에서 제 생각할 때 요거나 물어보지, 요거나 물어볼 걸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안 물어볼 거예요. 물어본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바로 G방향입니다. G방향이 판은 1이고 긴 도선 같은 거, 긴 막대는 0이라는 거, 9는 관계없습니다. 만약에 시험에 물어본다면 요것만 물어보리라 생각합니다. G축이 중요하다. 9는 관계없습니다. 어느 방향이 같아요. 자, 이제 경계면 연속 조건입니다. 경계면 조건이라면 우리가 E하고 전개하고 D, 전속 밀도에서 이미 한번 다뤘어요. 똑같습니다. 식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면에서 컬이 0이면 컬이 뭐예요? 이게 컬입니다. 0이면 접선 성분, 수평 성분, 탄젠셜 컴포넌트, 사인 성분 좀 같아요. 사인 성분이라고 하는 얘기가 모든 각은 파동학에서 접선, 수선으로부터 각을 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가 0이면 다이버전스가 이게 0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컬이 0이라는 얘기, 컬이고 컬이 0이고 다이버전스 0이면 법선 성분, 수직 성분 또는 노멀 컴포넌트, 코사인 같아요. 연속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컬이 0이면은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이 선적분, 컨투어 적분을 이 0인 겁니다. 그러면 F의 수평 성분이 0이 돼요. 수평 성분이. 아주 예전에 했는데,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0이다. 이건 면적분인 겁니다. 위에는 면적분하면 선적분을 바꿔서 0이 되는 것이고, 최적적분은 뭐예요? 최적적분을 하게 되면은 면적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0이 되는 거예요. 이 면에 대해서 이건 수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두 면이 있으면 이 접선 성분이 수직이고, 이건 면에서 수직 성분이 일체요. 이제 같아야 됩니다. 그 얘기 했어요. 요건 접선 성분, 요건 법선 성분, 수직 성분이 같다 된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만져보는 건 뭡니까? H고 아래를 만져보는 건 뭐예요? B죠. 그 다음에 이전에 한 것처럼 E, D입니다. D가 그래서 E와 H는 나라는 성분, 수평 성분, 탄젠시 컴포넌트가 양쪽 일체고, D와 B는 노멀 컴포넌트, 법선 성분, 수직 성분이 일치한다. 면의 방향이 일치하는 것이고 선의 방향이 일치하는 거예요. 아래는 면의 방향, 위는 선의 방향. 그런 얘기 됩니다.
경계면에서의 EH와 DB. 자유공간의 경우 저렇게 되죠. 자유공간이 뭐라겠습니까? 소스가 없는 거예요. 소스가 없다는 얘기는 로가 제로고 전류 밀도가 제로인 경우에요. 이런 경우 이렇게 되죠. 됩니다. 그러면 뭔가 접선 부분이 연속이고 뭐가 수직 성분이 연속이라고 돼요. E와 H가 접선 성분이 연속이고 D와 B가 법선 성분이 연속입니다. 법선이라는 건 수직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선이라고 합니다. 연속이다. 비슷해요. 자, 다시 지난번 본 건데 다시 한번 복습차 가져왔습니다. 파동학에서 모든 각은 법선으로 잰다. 이 원칙이에요. 법선이 뭡니까? 이게 법선입니다. 그래서 요 각 재는 거예요. 여기 요 각 재는 것이고 이 각을 재는 것이다. 그죠? 모든 각은. 그 다음에 수평 입사. 수평으로 입사하게 되면 여기서는 H 이 D가 아니고 이제 이거 전개선도 바꿉니다. H1, B1 바꿔야 하는데 안 바꿨습니다. 여기서는 H2, B2예요. 이전 그림을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수평 입사는 H1하고 H2 같은 거예요. 90도. 이게 요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그 다음에 수직 입사. 이 수직 입사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경우는 B1, B2가 양쪽에 같다. 그때는 입실론 2가 아니고 뮤1, 뮤2가 되겠죠. 뮤1, 뮤2가 됩니다. 자, 그림을 같은 거 썼기 때문에 이제 바뀌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그림을 멋지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면적분을 부피적분을 면적분으로 바뀌는데 이게 바로 B와 D의 경우에요. 다이버전스를 부피적분을 하면 면적분을 바뀌어요. 그래서 N1 성분이 요 변이 발화를 보면 N2는 요 발화를 성분. 이때는 B1의 N1 성분과 B2의 N2 성분이 연속이 되는 겁니다. 수직, 그러니까 양쪽 벡터의 수직 성분이 연속이 되는 거예요. 모든 각은 법선을 이제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요 선으로부터 재니까 요게서 이런 경우도 법선으로부터 재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코사인 성분입니다. 수직 코사인 성분이고 이때도 코사인 성분이고 코사인 성분이 연속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E와 H는 같아요. 예, 면적분으로 되면 선적분으로 바뀌어요. 요와 한 바퀴 돌고 오는 겁니다. 돌고 오다 보면은 이 나라는 성분, 표면과 나라는 성분이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세타면 나라는 성분은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재니까 나라는 성분은 이 벡터의 사인 성분이 돼요. 사인 성분이 연속이 되는 겁니다. 같습니다. 기본은 지금 같아요. 여기가 뮤1 아니다. 투면 여기가 뮤1 뮤2가 되겠네요. 관계없습니다. 1, 2니까 여기도 이쪽 그 뮤1 뮤2가 되겠네.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사하게 전교 유사하게 잘 할 수 있어요. H는 이 나라는 성분, 그러니까 사인 성분이 연속인 겁니다. 그래서 H1 사인 세타1은 H 사인 세타 되는 거예요. B는 수선 부분, 법선 부분 연속이니까 B1 코사인 세타1은 B2 코사인 세타 되는 거예요. B1이라는 것이 뮤1 H1이고 B1이 바로 뮤1 H1이고 B2가 뮤2 H2입니다. 같이 쓸 수 있어요. 위에 이건 나눠요. 나누면 됩니까? 뮤1분의 탄젠 세타1은 뮤2분의 탄젠 세타2가 돼. 요게 바로 지배식이라고 합니다. 지배식. 요게 접선에서 지배식이라고 불러요. 지배식. 지배식입니다. 지배식이다. 예전에 ED 전기에도 마찬가지예요. E 사인 세타1은 E2 사인 세타2이고 D1 코사인 세타1은 D2 코사인 세타. D1이 입실론 E1이고 D2가 입실론 E2입니다. 나누면은 어떻게 보면 코사인 사인 탄젠트예요. 이게 전개에서 그 접하는 면에서 지배식이 되는 거예요. 지배식. 지배식이다. 그렇죠.
입술로한 탄젠 세타1은 이런 탄젠 세타. 맞아. 미완분의 탄젠 세타는 이 탄젠 세타. 그 다음에 세타1이 세타2보다 크면 세타1은 90도 작으니까 세타1이 크면 미완이 큰 겁니다. 세타1이 세타2보다 크면 H를 제외한 모든 물리량도 1이보다 커요. 이건 지난번에 했습니다. 세타1이 세타2보다 크면 2를 제외한 모든 물리량도 1이보다 큽니다. 그래서 2만 제외하고 H만 제외하고 세타1이 세타2보다 크면 다 큽니다. 뭐 다 커요. 네, 물리량이 크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개와 차계를 이게 비교하면서 봐야 혼동이 안 생기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이해가 확실해져요. 저쪽이 깨졌습니다. 요약했는데 이미 앞에 나왔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경계면에 작용하는 압력 똑같습니다. 전기에서 하는 것도 자기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압력이 뭡니까? 압력이라고 하고 에너지 밀도를 구하라 이겁니다. 단면적당 힘고람 이거는 거예요. 자계 속에서는 투자율이 큰 쪽이 압력이 커서 밀어낸다. 그렇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얼마예요? 이거가 2분의 H-B입니다. 다시 100건데 그러면 2분의 1 뮤 H제곱 또는 2뮤분의 B제곱 같아요. 뭐 어떻게 쓰거나 관계없습니다. 알고 있으면 수평입사는 90도예요. H면 경계면에서 압력 차이가 왔습니다. 경계면에서 압력의 차이가 2분의 1 뮤1 마이너스 뮤2분의 H제곱. 수평입사의 경우는 H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90도가 되면 코사인 90도니까 B 값은 없는 겁니다. 그 H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직입사 같은 경우는 사인 값이 없어요. 사인 그냥 B1, B2만 있는 겁니다. 그때는 B1 경계면에서 압력 차이 요하시된다. 그때는 이제 B만 있는 거예요. 2분의 1 뮤2분의 1 마이너스 뮤1분의 1이다. 그래서 요같이 쓰여진다. 라고 있습니다. 전개에서와 아주 유사합니다. 뭐 거의 같다고 봐도 뭐 무방합니다. 하는 기본 방식이 같아요. 자, 이제 자기에서 나온 특수현상들입니다. 특수현상들을 한번 참고 삼아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외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마그네토 스트릭션. 자외 현상이 뭐냐? 강자성 물질을 자화할 때 강자성이 나옵니다. 그 물질의 탐성적 변형이 생긴 현상이다. 자기 일그러짐이라고 한다. 일그러짐. 왜곡. 그때입니다. 자기가 왜곡된다. 자기가 일그러진다. 이 같은 얘기예요. 만약에 자기가 일그러지는 현상이 무슨 현상이냐 하면 자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외 현상. 마그네토 스트릭션. 그 다음에 자외 현상이, 자외 진동이 있어요. 자외 진동은 또 뭐냐? 철심 재료를 교류자석이 통과하는 경우 철심 재료를 구성하는 연자성체, 파라마그네틱입니다. 그러니까 상자성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성체의 외형이 교류 주기의 동반하에 변성한다. 주기의 동반하에서 변형된다는 무슨 뜻입니까? 주기에 동반한다는 얘기는 진동한다는 뜻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주기에 진동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류 주기에 동반하여 변형된다. 아, 진동하는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설명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시험에 잘 물어보는 것은 위에 두 개가 아니고 아래 두 개입니다. 바크하우젠 효과, 이거 사람 이름입니다. 바크하우젠 효과가 뭐냐면 강자성체의 자화의 세기를 바꿀 경우 강자성체입니다. 자구가 구역 구자예요. 마그네틱 도메인. 자석의 구역이라는 뜻입니다. 마그네틱 도메인의 회전이 불연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자화가 불연속적으로 급격하게 진행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회전이 불연속 발생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화도 불연속적으로, 그러니까 불연속이고 급격하게 값이 변한다. 그러면은 바크하우젠 효과입니다. 자화가 불연속적으로 급격하게 변한다. 급격하게 진행한다. 강자성체에서. 그러면은 바크하우젠 효과다. 그런데 급격하게 변하는 것도 이제 반대로 아주 천천히 변하는 게 있어요. 이 반대 효과.
이거 우리의 자기 여자 효과라고 합니다. 또는 마그네틱 애프터 이펙트라고 하고 자기 여효, 여자 효과를 줄인 겁니다. 자기 여효라고 해요. 강자성체나 페라이트, 강자성체입니다. 페라이트도 합금이에요. 페라이트에 갑자기 일정한 자기장을 가하거나 없애면, 이건 자기장을 없애는 거예요. 가하거나 없애면 그에 따른 자화가 순간적으로 일어나지 아니하고 비교적 천천히 진행되는 상이다. 핵심은 천천히 핵심이에요. 위와 반대요. 급히 변하면은 바크하우젠 효과고, 이 자화가 천천히 진행된다. 천천히. 그러면 자기 여자 효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 강자성체 갑자기 바뀐다. 불연속적으로 변형된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변한다. 순간적으로 일어나지 아니하고 천천히 바뀐다. 그러면 자기 여효 효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자성체와 자화 경계면 조건을 마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푸는데 가급적이면 자성체, 자화, 경계면 연속 조건에 해당하는 문제를 뽑았는데 저 외에도 지나간 문제들, 지나간 자기 세상에 관한 문제들도 추가를 해봤습니다. 지나간 문제라도 다시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완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